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머리를 짱 하고 깨워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다 왔나? 뉴스 보다 보면 멀쩡해 보이던 나라 경제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거 종종 봤을 거야. 오늘은 신흥국에서 금융위기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는지 그 위기의 로드맵을 단계별로 아주 명확하게 파헤쳐 보자고. 그렇지. 아주 좋은 질문이야. 겉보기엔 정말 갑작스러워 보이지? 하지만 이건 마법처럼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일어나는 현상이 절대 아니란다. 모든 위기에는 분명한 전조 증상이 있고 단계별로 진행되는 과정, 그러니까 일종의 로드맵이 존재해. 지금부터 이 로드맵을 따라가면서 복잡하기만 했던 금융위기의 과정을 아주 명쾌하게 이해시켜 줄게. 따라와! 자, 바로 이 그림이 신흥시장국 금융위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도야. 어때? 좀 복잡해 보이나? 걱정하지 마. 오늘 이 지도를 나랑 같이 따라가다 보면 위기의 작은 씨앗이 어떻게 거대한 재앙으로 커지는지 차근차근 다 알게 될 거야. 그럼 1단계 위기의 서막부터 시작해 볼까? 위기는 절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야.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부터 슬금슬금 시작되는 거지. 문제의 시작은 주로 두 갈래 길로 나뉘어. 첫 번째는 위험한 금융 자유화. 이건 뭐냐면 아무 규칙도 없이 그냥 막 신나게 파티를 여는 거랑 비슷해. 은행들이 갑자기 위험한 대출을 마구잡이로 해주면서 신용 거품이 잔뜩 끼는 거지. 다른 하나는 심각한 재정 불균형인데 이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은 사람이랑 똑같아. 정부가 세금으로 걷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써대면서 막대한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야. 증거가 있냐고?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 당연히 있지. 백문이 불여일견. 데이터를 직접 한번 보자고. 자, 이 표를 내가 크게 확대해 줄게. 여기 1994년 멕시코랑 1997년 태국 위기 직전에 경상수지 적자 수치를 한번 봐봐. 어때? 마이너스 숫자가 갑자기 엄청나게 커지는 게 보이지? 이게 바로 나라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많이 썼다는 결정적인 증거. 바로 스모킹 건이야. 여기에 기름을 붓는 다른 증상들도 있어.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의 폭락, 그리고 시장 전체에 이거 뭔가 불안한데? 하는 불확실성이 쫙 퍼지는 거지. 이런 요인들이 처음에 작은 문제를 아주 큰 불로 키우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이제 상황이 훨씬 더 극적으로 변하는 2단계로 넘어가 보자. 문제가 골마 터지면서 마침내 외환 위기가 발생하는 단계야. 투기적 공격은 어떻게 시작될까? 첫째, 1단계에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기업과 은행의 취약점이 딱 노출돼. 둘째, 이걸 본 국내외 투자자들이 위협을 감지하고 튀자하면서 자금을 막 빼기 시작해.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저 나라 돈 곧 휴지조각 되겠네 라고 확신하고는 대량으로 팔아치우는 총공격이 시작되는 거지. 이건 말이야, 한 나라의 통화 전체에 대한 뱅크런이나 마찬가지인 현상이야. 이때 정부는 정말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서 화폐 가치를 방어할 것인가? 근데 그렇게 하면 높은 이자 부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다 파산해버려. 아니면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걸 그냥 지켜볼 것인가? 안타깝게도 대부분 가지고 있던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면서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야. 이제 외환위기라는 바이러스가 경제 전체로 퍼져나가는 마지막 3단계, 전면적 금융위기야. 완전한 붕괴가 시작되는 거지. 여기서 통화 불일치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해.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빚은 달러 같은 외국 돈으로 졌는데 돈은 원화로 버는 상황을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많은 신흥국 경제의 결정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에 우리나라 돈, 원화 가치가 반토막이 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달러로 갚아야 할 빚의 실질적인 규모는 순식간에 2배로 폭발하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기업들이 버텨낼 수가 있겠어? 결국 줄줄이 도산으로 이어지는 거지. 이제 이 모든 재앙이 합쳐져서 가장 무서운 현상, 바로 쌍둥이 위기, 영어로는 트윈 크라이시스가 나타나 은행 위기랑 외환 위기가 서로를 악화시키면서 경제를 완전히 파국으로 몰아넣는 거야. 이 죽음의 소용돌이를 한번 봐봐. 1번, 통화 가치가 폭락해. 2번, 그 결과 외화 부채 부담이 급증하지. 3번, 기업과 은행이 연달아 파산해. 4번, 경제 전체가 얼어붙어. 5번,
이렇게 쪼그라든 경제를 보고 통화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면서 다시 1번으로 돌아가 통화 가치가 더 폭락하는 거야. 이 악순환이 끝없이 반복되는 거지. 끔찍하지? 이렇게 은행 시스템 붕괴와 외환시장 붕괴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 치명적인 조합을 경제학자들은 쌍둥이 위기라고 불러. 이걸로 위기가 완성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이건 단순히 과거의 사례를 공부하는 걸 넘어서 미래의 기회를 보는 눈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지. 경제 위기의 원리를 이해하는 자, 미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남들이 전부 공포에 휩싸일 때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야. 우리가 앞으로 투자하게 될 주식, 환율, 채권시장, 이 모든 금융시장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거대한 경제의 흐름 속에서 움직여. 세상을 움직이는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싶다면 오늘 배운 이 지식이 바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다, 이 말이야. 좋아.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딱 정리하고 넘어가자고. 경제 위기는 복잡하고 두려워 보이지만 결국 일정한 패턴을 따른다는 걸 알았지? 그리고 그 패턴을 공부로써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을 명확한 이해로 바꿀 수 있어.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아는 것에서 나오거든. 오늘 이 지식을 통해 여러분은 금융시장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됐을 거야. 자, 어때?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 됐나?